네, 집중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죠. 예, 뭐 저희가 지금 수능 성적으로 정시 상담은 해드리고 있지만요. 저희도 뭐 이제 예측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까지는 좀 더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 본 고3 딸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그 따님과 어떻게 마무리 정시 지원 전략 잘 짜고 계신가요? 네, 저희 수학, 영어, 사탐 한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가 유리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수학, 영어, 사탐 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를 찾고 계신데요. 저희가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효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전학년 그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1등급이고요. 수학은 3등급, 영어 3.1등급, 사회 4.4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수 영사 평균 3.4등급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면요. 국어 B 100분이 56에 5등급, 수학 A 100분이 82에 3등급, 영어 100분이 77에 3등급을 받았으며 사회탐구 중에 생활과 윤리 100분이 63에 4등급, 그리고 사회문화 100분이 58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표준 점수 합계 455이고요. 100분위 합계 275.5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정시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군에서 명지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와 한성대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덕성여대 정보통계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서경대 나노융합공학과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보니까 그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어 영역이 조금 안 나온 반면에 또 탐구는 한 과목이 네. 또 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문과 학생이지만 수학하고 탐구 한 과목이 안 나왔을 때 이런 네. 학생들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예, 제가 먼저 어머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예, 우리 따님이죠? 따님이죠? 네. 네, 네, 예, 지금 인문계 학생인데 그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자연계열 학과가 적성에 잘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근데 과목 중에 수학을 평상시에도 잘했기 때문에 예.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인 건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짚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수학 반영 비율이 잘 봤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가장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우리 학생이 100분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80 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세개 영역, 즉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좀 지원하면 역시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세 개 영역에서 워낙에 잘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최상위권 아닌 중위권 대학에서는 이렇게 세 개 영역만 또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잘만 찾아본다면 역시 우리 학생한테도 역시 많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방도 제가 어머님과 통화했지만 세 번째는 이제 교차 지원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대신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보통 인문 계열에서 많이 그 반영하는 그 영역이 이제 국어 영역인데요. 국어나 영어인데 우리 학생은 반대로 수학을 많이 잘 봤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자연계열입니다.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자연계열로 교차전을 고려해볼 만한데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그 적성 또는 학습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신중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수학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영어랑 탐구도 한 과목에서 성적을 좋게 받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학생 이제 영역별 조합은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일부러 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국수 영사 즉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그런 그걸로 한번 조합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그 수리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만 반영한 그 조합을 또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조합보다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조합이 역시 유리하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수영탕 2과목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역별의 어떤 가중치 없이 계산을 해보면 표준점수 합계가 349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219.5가 나오거든요. 근데 탐구 영역을 만약에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한다면 역시 그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교차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교차 지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우리 학생이 그 희망했던 대학 중에 가군의 그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 B형과 과학 탐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군에서 또 희망하는 그 서경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A, B 가능하죠. 영어 40이죠. 근데 과학 탐구를 이제 역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 지금 현재 과학 탐구를 역시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도 역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네. 중에서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명지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 희망했는데 네. 지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그 또 네.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아울러 살펴주시죠.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던 우리 가군의 그 명지대 전기전자 정보통신공학부 같은 경우는요.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지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올해 모집 인원이 98명이고요. 전년도에 36명을 모집했는데 전년도에는 정보통신공학과로 해가지고 학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은 수능 100%로 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 국어 18%, 수학 36%, 그리고 영어 36%, 탐구 10%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수학 B를 본 학생들에게 10%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2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5.19대 1이었는데요. 재작년에는 다군에서 이거 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다군에서 5.43대 1이었습니다. 아마 지원 가능 성적을 예측을 해보면 표준 점수로 약 470점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냥 점수를 계산해보면 464.5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 합계로 했을 때 약 5.5점이 좀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 이런 반영 비율이 높아가지고 비율을 정했을 때 성적은 좀 올라가긴 하지만 수학 B 응시자에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당히 불리하다. 네. 그런 걸 따져본다면 약 15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서 분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약 상향 지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나군 덕성여대 정보통계학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역시 전년도에도 2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수능 100이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예. 특히 이 덕성여대는 그나마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즉 수학 40에 영어 40을 기본으로 하고 국어 20 또는 과탐 한 과목을 20으로 반영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사실은 탐구가 좋으니까 탐구를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탐구가 과탐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어를 가져와야 되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로 반영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과탐 한 과목, 즉 탐구와 사탐도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지원이 훨씬 더 우리 학생이 유리할 텐데 이 국어를 반영하다 보니까 성적이 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 성적이 248점 정도 되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수형만 했을 때 한 224점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그 반영 영역만 본다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워낙에 배치점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그러한 상향 지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이제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비에 10% 가산이 되면서 우리 학생한테 불리한 사항이 생기고 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불리한 점이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아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지금 난항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때는 좀 추천 대학이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추천 대학을 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인데요. 16명을 모집하는데 학생부도 들어갑니다. 학생부 40에 수능 60에서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등급별 점수차가 한 6점 정도씩 차이가 나는 학생부도 제법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를 택하지 않고 수학을 네네. 택하겠죠. 그래서 영어 35, 그다음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아까 어머님이 물어봤었던 것처럼 그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인 조합이죠.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그 자연계열로 학생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는 비용의 15% 가산점을 주는데 우리 학생 같은 국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은 없습니다. 대신 수학만 또 비용을 보는 아이들한테는 들어오겠지만 사실 학과 자체가 사회복지학부라는 건 점을 볼 때 이런 그 가산점을 받고 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생의 평균 등급이 지금 한 그 2, 3등급 정도 될 것인데 그 학생부로만 봤을 때요. 뭐 3년간 경력률도 봤을 때요. 한 12대 8에서 약 4.2대 1까지 점점 경쟁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원 가능 성적만 본다면 100분이 한 220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약 지금 222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약간 1.65 정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비영 응시자에게 15% 가산점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또 약 9점에서 12점까지 나는데 이제 국어 영역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얘기하겠죠. 국어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한 5점이나 8점 정도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소신 지원 또는 약간 상향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가군과 나군에 모두 그 선발하고 있는 대진대인데요. 대진대는 특별하게 학과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진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자연 우리 학생에게 모두 다 유리한 조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수능 반영 영역이 국어, 영어, 탐구 또는 수학, 영어, 탐구로 딱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학, 영어, 탐구가 가장 잘 본 영역인데 그것만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전 그 학과에서 약 10점에서 30점 정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 학생이 혹시라도 수학 비용의 그 10%를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군을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용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역시 교차 지원입니다. 1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생부 30에 수능 70에서 100분위를 반영하여 선발을 합니다. 반영 교과는요. 학생부가 국수형 사과 중에서 학년별 상위 4과목 총 12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1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약 5.25점이고요. 수능 반영 영역은 역시 이것도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좋은 그러한 반영 영역입니다. 수학 40, 영어 40, 탐구 한 과목 20을 반영해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그 수학 B의 영역에 10%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약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년간 경쟁률을 보니까 8.2, 5.8대 1, 7.6대 1로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 가능 성적으로 약 219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한 222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반영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228.6으로 약 9점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실은 그 자연계열 학생이 예를 들면 이제 그 10%의 가산점을 받고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약 1점에서 2점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약 적정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어떻게 지원 전략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다군이 좀 적절한 대학을 못 찾으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서경대 컴퓨터과학과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서 자세한 세부 사항들까지 다 넣어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끝까지 변화하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